내 이름은 강철민, 나이 70, 은퇴한 판사다. 2024년 3월 15일, 내 인생이 무너진 날이다. 아내 윤희가 세상을 떠났다. 5년간 알츠하이머를 앓던 아내를 실버케어 요양병원에 맡긴 지 3개월 만이었다. 자연사입니다. 판사님.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난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아내의 팔에 멍이 있었다. 등에는 욕창이 있었다. 이게 자연사라고?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온 내 귀가 울렸다. 뭔가 잘못됐다. 장례를 치르던 날, 한 여성이 찾아왔다. 판사님, 제 어머니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타올랐다. 은퇴한 판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정보망도 없다. 난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할 일도 없고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만 났다. 여기 새로 오셨네요? 강 판사님이시죠? 시끄러운 목소리의 주인은 박순덕이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다. 말이 참 많았다. 판사님, 혹시 실버케어 병원 아세요? 제 식당 단골 중에 거기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내 귀가 번쩍 뛰었다. 그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박순덕 덕분에 내부자를 만날 수 있었다. 40대 요양보호사였다. 판사님, 거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환자 한 명당 5분도 못 봐요. 기저귀도 제때 못 갈아주고. 내 손이 떨렸다. 아내가 그렇게 방치되었단 말인가. 약물 투여도 이상해요. 진정제를 너무 많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환자들이 조용하다면서.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구두로 지시하거든요. 난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 30년 법조 경력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다. 판사님,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죠. 박순덕이 말했다. 난 그녀를 봤다. 68세 식당 아줌마가 무슨 증거를 찾는다는 건가? 순덕 씨,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판사님도 70세시잖아요. 우린 나이 들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강했다. 난 미소 지었다. 그날 밤 고교 동창 최동수에게 전화했다. 동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뭔데? 혹시 나쁜 놈들 잡는 건가? 그래, 30년 만에 다시 형사 노릇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 셋이 모였다. 평균 나이 70세의 황혼의 정의단. 최동수는 밤마다 병원 앞에 잠복했다.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팠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철민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걸 봤어. 의료 폐기물인데 일반 쓰레기로 버리더라. 지금 어디야? 쓰레기 더미 앞이야. 냄새 지독하네. 난 달려갔다. 70세 노인이 한밤중에 쓰레기를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환자 차트와 약물 투여 기록. 이거야. 이게 증거야. 제자 이준혁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선생님,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어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재판이 시작됐다. 70세 노인 vs 대형 의료법인. 언론은 재미있어 했다. 노망난 늙은이가 트집 잡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내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내가 너무 무모한 건가? 재판은 불리하게 흘러갔다. 병원 측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판사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인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때였다. 법정 문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병원 내부 간호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제가 판사님 부인에게도 그 약을 놓았습니다. 원장님 지시였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당한다고. 법정이 조용해졌다. 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5년, 병원 폐쇄. 법정을 나서며 난 하늘을 봤다. 여보, 봤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하지만 난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경로당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판사님, 전 재산을 날렸어요. 김영자 할머니, 75세. 보이스피싱에 5천만 원을 잃었다. 검찰청에서 전화 왔어요. 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난 한숨을 쉬었다. 또다시 무력감이 밀려왔다. 판사님, 이거 좀 이상해요. 박순덕이 조사한 결과를 들고 왔다. 같은 동네 독거노인들만 타깃이 됐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요. 어디서? 복지관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노인들을 도와야 할 곳에서 노인들을 배신했다. 판사님, 큰일 났어요. 박순덕이 울면서 전화했다. 그녀의 식당 단골 이순자 할머니가 집을 잃을 위기였다. 주택연금보다 좋은 상품이래요. 5천만 원만 빌리면 된다고. 서민재라는 금융 브로커가 계약서를 보여줬다. 난 계약서를 읽었다. 아니, 읽으려고 했다. 글씨가 너무 작았다. 70세 노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크기였다. 이건 복리 이자잖아요. 1년 만에 빚이 2배가 됐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이 개자식! 30년 법관 생활에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던 내가 욕을 했다. 서민재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뭐 도와드릴까요? 그는 내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깔보는 투였다. 이 계약 불공정 약관 아닙니까? 합법입니다. 할아버지, 법대로 했어요. 판사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아시겠네요. 난 주먹을 쥐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인간. 판사님, 법으로 안 되면 우리 방법으로 해요. 박순덕이 제안했다. 우리 방법?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난 고개를 저었다. 순덕 씨, 난 70세요. 스마트폰도 겨우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난 SNS를 배웠다. 70세의 말이다. 우리는 서민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사기꾼, 처벌하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렸다. 70대 할머니들이 시위 중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절규. 이틀 만에 10만 명이 봤다. 언론이 움직였다. 국회의원이 움직였다. 서민재가 구속됐다. 난 그날 밤 혼자 웃었다. 70세에 새로운 걸 배웠다. 세상이 변한 만큼 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서민재를 조사하던 중 이준혁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선생님, 서민재 뒤에 큰 조직이 있습니다. 누군가. 실버케어의 한상욱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난 알았다. 아내를 죽인 그 병원. 한상욱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노인주택, 금융상품, 장례 서비스. 노인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난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계획된 학살이었다. 선생님, 이 사람은 너무 큽니다. 정치인들, 경찰서장, 지자체장, 다 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게 난 이준혁을 봤다. 준혁아, 내가 30년간 법관으로 살면서 배운 게 뭔지 아나? 포기하지 않는 거야. 법은 강자의 편이 아니야.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난 두려웠다. 한상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최동수가 폭행당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병원에 달려갔다. 동수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 정도로 죽지 않아.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박순덕의 식당은 위생 점검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았다. 순덕 씨, 정말 미안해요. 내 때문에. 판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내게도 왔다.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자식들도 다칠 수 있어. 난 떨었다. 두려움이었다.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쉬세요. 우리도 걱정돼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난 혼자 앉아 있었다. 아내의 사진을 봤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정의감에 불타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건가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다. 하지만 박순덕도 최동수도 오지 않았다. 난 혼자였다. 이제 끝인가? 경로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판사님,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약자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당하고만 살았어요. 처음으로 우리 편이 생겼는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맞아. 내가 법관이 된 이유가 뭐였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때 문이 열렸다. 박순덕이 들어왔다. 판사님, 제가 늦었죠? 순덕 씨, 저도 혼자 힘들게 살아왔어요. 이번에는 함께 싸워봅시다. 최동수도 들어왔다. 이 정도 맞았다고 포기하면 형사 출신이 아니지. 난 눈물을 흘렸다. 70세에 이런 동료들을 만나다니.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손을 내밀었다. 박순덕이 손을 올렸다. 최동수도 손을 올렸다. 끝까지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다. 50대 여성이었다. 판사님, 저 한상욱 회사에서 10년간 격리로 일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제가 장부를 봤는데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회사는 축배를 들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다. 10년치 회계 장부입니다. 모두요. 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장부를 열어봤다. 충격적이었다. 환자 1인당 정부 보조금은 다 받으면서 실제로는 30%만 썼다. 나머지는 횡령, 사망 환자의 보험금도 빼돌렸다.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리스트도 있었다. 이거면 충분해. 이준혁이 탐사보도 기자를 소개했다. 선생님, 이 기자는 믿을 만합니다. 기자는 몇 달간 잠입 취재를 했다. 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킨 척하며 내부를 촬영했다. 방송 전날 밤, 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방송이 나갔다. 환자들이 방치된 장면, 곰팡이에 핀 음식, 거칠게 다뤄지는 노인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내 전화기가 터질 듯 울렸다. 판사님, 방송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판사님, 저희 아버지도. 난 전화를 받으며 울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검찰이 움직였다. 옛날 후배 검사들을 만났다. 선배님,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탁하네.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한상욱의 집, 회사, 비밀 금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한상욱이 직접 지시한 문자와 녹취록, 환자들 약 더 투여해. 빨리 회전시켜야 수익이 나. 한상욱이 구속됐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아내 묘소에 갔다. 여보, 잡았어요. 당신을 죽인 놈을 잡았어요. 재판이 열렸다. 난 증인석에 섰다. 30년간 판사로 앉았던 법정. 이제 난 증인으로 서 있었다. 한상욱이 나를 봤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저는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변명을 들으며 난 분노했다. 내 차례가 왔다. 저는 30년간 판사로 살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법정에서 수많은 피고인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뻔뻔한 악인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노인들을 죽였습니다. 내 아내를,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이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당신 같은 악인에게 착취당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법정이 조용했다. 법이 당신을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 한상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결을 듣는 순간 난 무너졌다. 아니, 무너지려 했다. 박순덕과 최동수가 나를 잡아줬다. 이겼어요. 판사님, 우리가 해냈어.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봤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재판 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요양시설 관리법이 강화됐다. 노인 학대 신고 센터가 생겼다. 금융사기 처벌이 강화됐다. 전국 경로당에서 정의단이 만들어졌다. 박순덕의 식당은 정의의 밥상이 됐다. 최동수는 경찰서에서 강의를 했다. 이준혁은 노인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난 여전히 경로당에 나갔다. 1년 후 아내 묘소에 갔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묘소를 내려오는데 박순덕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민 씨, 오늘도 경로당에 상담 온 분 계세요. 그래요? 가봐야죠. 할아버지는 정말 쉴 생각이 없으시네요. 난 웃었다. 나이 70에 할 일을 찾았는데 어떻게 쉬어요? 경로당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판사님, 제 아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70세.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법복은 벗었지만 정의는 은퇴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아내를 잃었을 때 난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다. 30년간 법관으로 살면서 늘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70세 노인일 뿐. 하지만 박순덕과 최동수를 만나면서 깨달았다. 권한은 없어도 경험이 있다. 힘은 약해도 지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잃을 게 없다는 강점이 있었다. 첫 승리를 거뒀을 때 난 울었다. 70세에 처음으로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재산 편취, 끝이 없었다. 내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았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했다. 한상욱이라는 거대한 악을 마주했을 때 난 두려웠다. 정말로 두려웠다. 최동수가 폭행당했을 때, 박순덕의 식당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협박 전화가 왔을 때 난 생각했다. 내가 너무 무모한 건가? 70세 노인이 무슨 영웅놀이를 하는 건가?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날 밤, 난 정말로 포기하려 했다.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경로당 할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돌렸다. 판사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약자들의 싸움이었다. 박순덕과 최동수가 돌아왔을 때 난 알았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약자들을 지키겠는가? 70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싸울 힘이 남아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을 때 난 희망을 봤다. 세상에는 아직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했을 때, 검찰이 움직였을 때, 한상욱이 구속됐을 때, 난 물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가 해냈다. 70세 노인들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법정에서 증인 진술을 할 때 난 떨렸다. 30년간 판사로 있었던 법정에서
이제는 증인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게 맞았다. 판사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난 이제 판사가 아니다. 난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다. 약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판결을 듣는 순간 난 깨달았다. 내 인생 70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30년간 법관으로 쌓은 경험, 지식, 인맥,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약자들을 돕기 위한 도구가 됐다. 1년 후 경로당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났을 때 난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난 안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70세는 늙은 게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나이다. 난 평생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사회도 그렇게 가르쳤다. 은퇴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70세에도 배울 수 있다. SNS를 배웠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다. 70년의 경험, 지혜, 인내. 이것들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난 판사였다. 늘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했다. 하지만 박순덕, 최동수, 이준혁, 이들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순덕의 정보력, 최동수의 현장 감각, 이준혁의 법률 지식. 우리 각자는 약했지만 함께 있으니 강했다. 나이 들어 배운 가장 큰 교훈. 함께라면 가능하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너무 힘들었다. 상대는 너무 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포기하면 약자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정의는 쉬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 이것이 내가 70년 인생에서 배운 진리다. 박순덕, 처음 만났을 때 난 이 아줌마가 좀 귀찮다고 생각했다. 말도 많고 참견도 많았다. 지금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68세지만 누구보다 에너지 넘친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정의단 활동을 하면서도 늘 밝다. 그녀가 없었다면 난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순덕 씨,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 함께잖아요. 함께. 이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68세와 70세. 세상은 우리를 늙었다고 한다. 사랑하기엔 늦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화려함이 아니라 의지, 열정이 아니라 신뢰.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70세. 많은 사람들이 내게 쉬라고 했다. 충분히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난 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로서의 30년보다 은퇴 후 5년이 더 값지다. 왜? 진짜 약자들을 돕고 있으니까. 70세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철민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50년 지기. 그는 당뇨에 관절염까지 앓는다. 몸이 성한 데가 없다. 하지만 정의 앞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하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밤새 잠복하고 폭행까지 당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동수야, 미안해. 내 때문에. 미안하긴.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야. 70대 노인이 신난다고 말하다니. 그래, 우리 아직 젊다. 내가 검사였을 때 밑에서 일했던 녀석이다. 지금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돈은 적게 벌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선생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 녀석이 스스로 배운 것이다. 자랑스럽다. 내 제자가. 경로당 할머니들, 진짜 영웅들.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판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판사님이 필요해요.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그들은 평생 약자로 살았다. 당하고, 참고, 견뎠다. 하지만 이제는 싸운다. 시위에 나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주장한다.
그들이 진짜 영웅이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본 악의 얼굴은 판사님, 저는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말을 들으며 난 치를 떨었다. 그는 겉으로는 효도 기업가였다. 언론은 그를 칭찬했다. 정치인들은 그와 골프를 쳤다. 하지만 속은 악마였다.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 나온다며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 내 아내도 그렇게 죽었다. 당신은 악마다. 법정에서 내가 한 말이다. 판사 출신이 법정에서 감정적인 말을 한 것.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교활한 사기꾼. 서민재는 할아버지, 이건 합법입니다.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깔봤다. 70세를 무시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노인들의 집을 빼앗았다. 젊은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군. 내가 한 말이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마지막엔 웃지 못했다. 징역 10년. 법은 늦지만 결국 온다. 가장 비열하게 복지관 직원이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팔았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학대했다. 내부 격리가 횡령에 가담했다. 이들이 가장 비열하다. 왜? 신뢰를 배신했으니까. 노인들은 그들을 믿었다.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배신당했다.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다. 저는 언제나 이기는 법 첫 승리의 날이 기억이 난다. 판결이 나왔다. 징역 5년. 법정을 나서며 난 하늘을 봤다. 여보, 봤어요? 이겼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박순덕의 눈물을 보았던 날도 있었다. 순덕 씨, 식당 영업정지라니. 내 때문에 미안해요. 그녀가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판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 난 감동했다. 갈비뼈가 부러진 최수가 병상에서 말했다. 철민아, 이 정도로는 안 죽어. 우리 끝까지 가자. 70대 노인이 폭행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한상우 구속의 순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난 눈을 감았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을 죽인 놈을 잡았어요. 재결합의 날.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경로당에 모였다. 말없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손을 맞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함께. 끝까지. 그 순간. 난 외롭지 않았다. 판결의 날. 징역 20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박순덕이 내 손을 잡았다. 최동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이겼어요. 판사님. 70세에 느끼는 승리. 어떤 승리보다 달콤했다. 여러분, 우리는 늙었지만 쓸모없지 않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 지혜, 인내심. 이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습니다.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봐주세요. 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키운 강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늙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잘해주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약자를 괴롭히면 쉽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약자들도 싸울 줄 압니다.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두에게 정의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70세도 80세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난 죽을 것입니다. 70세니까 그리 멀지 않았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5년, 가장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아내 여보, 당신을 잃고 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박순덕, 최동수, 이준혁, 여러분이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 피해자분들,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통받고 있는 모든 노인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는 늦을지 몰라도 반드시 옵니다.